자, 먼저 이 화면부터 잠깐 볼게요. 임진왜란이란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을 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렇게 이제 뭐 임진왜란 뭐 이렇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흔히 사학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저 구별할 필요는 이렇게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고 한능검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이게 많이 나와요. 요거 순서나열하는 거. 요거 순서나열하는 거.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얘기를 그냥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역사 얘기를 하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도 배웠는데 오늘 앞에 시간에 배웠는데 뭐 제가 북인의 이산해가 전쟁이 안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런 건 다 빼고 일단 조선이란 나라 자체는 이미 조선이란 나라는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전쟁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전쟁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앙 정부가 너무 붕당 정치의 그런 치열함 속에 이제 중앙 정부의 이제 통제력을 내가 봤을 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통제력을 상실했고 이 붕당 정치 때문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준비가 소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총까지도 눈앞에 갖다 줬는데도 믿지를 않았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 상황이 개판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1591년에 배치받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배치됐을 때 선조가 수군을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막 수군 없애자고 얘기하니까 이순신하고 유성룡이 수군을 없애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이순신 장군이 이때 당시에 그 거북선 만드는 것도 선조가 지랄 했거든. 그래갖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1592년이 이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조선의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에 일으킨 사람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일하니까 이 일본을 통일하다 보니까 전국의 이 사무라이들 전부 그러니까 무사들이죠. 전국의 무사와 영주와 무사들의 힘을 좀 다운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들의 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명나라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조선한테 길을 열어달라 했어요. 정명가도. 죄송합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길을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부산에서 먼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산에서 정반이라는 장군과 그다음에 동네에 송시연이라는 장군이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싸웠지만은 이 사람들은 조총이 뭔지를 몰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조총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 중앙 정부는 조총을 알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총을 몰랐겠죠. 그래서 이 조총하게 당하고 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정부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뭐 일본 놈도 하나 쳐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병력 숫자가 16만 명이 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 일반 해적대가 아닌 거지. 이건 전쟁이지, 전쟁. 그 다음에 탕금대 전투,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 탕금대 전투인데 여기에서 유명한 장군이 전사하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충주죠, 충주. 충주. 그러면 이 탕금대와 충주하고 뭐가 세트로 나올까? 이거는 여기다 빈 여부에 적어뒀어요. 중원고구려비랑 세트로 나오겠죠. 중원고구려비가 뭐예요? 하면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시험 접수까지 했는데. 자, 근데 이때 당시 싸운 장군이 누구냐면 이제 신립이라는 장군인데, 이 신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서인의 추천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신립이라는 장군이 이제 조선 최고의 육군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병으로 무장돼 있었거든. 기병 5,000명. 기병 5,000명하고 무장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좀 길게 설명을 하면 일본에 처음으로 상륙한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와라는 사람이 먼저 상륙을 했고, 두 번째가 가토 기요마사라는 사람이 상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상륙을 했는데 이 고니시라는 사람은 약간 상인 출신이고 가토는 거의 무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니시가 어디로 진출을 했냐면 한양으로 들어오고 가토 기요마사가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 탕금대에서 신립하고 고니시랑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니시가 이기면서 이제 선조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빤스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선조가 이제 몽진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 진사님들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미국이 철수한 얘기 들으셨어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20년인가 미국이 10년 동안 10년인가 15년인가 하여튼 그 주둔을 했는데, 나는 솔직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그 탈레반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막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무장단체들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막 강간범, 살인범들 다 무기 주고 풀어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공항에서 막 어떻게든 뉴스에 봤어요. 그 미국 비행기 떠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날아가는 거. 나 솔직히 미국이 좀 치사하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바이든이 발표한 거 보고 이게 딱 생각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켜가면서 한 번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군인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준 적이 다 한 번도 없다고. 그들이 전의가 없는데 우리 아들과 딸들의 목숨을 거기다가 내던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조가 먼저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실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거를 이제 일본군이 불태웠다고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경복궁, 창덕궁, 그 다음에 창경궁, 이러한 궁궐들을 백성들이 다 불태운 거예요. 백성들이 화나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노빈 문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노빈 문서를 불태워야 이제 신분제에서 해방이 됐거든. 그래서 노빈 문서를 불태우고 이제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책에서는 다섯 번째로 나오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옥포해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두 개 시험에 나왔고, 자, 옥포해전, 이순신 장군의 첫 전투.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을 오늘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 그다음에 옥포해전. 이순신 장군이 옥포라는 건 거제도를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선조가,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걸로 볼까? 자, 선조가 이제 개성에 도착을 합니다. 개성에 도착을 하고,
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슬슬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옥포에 승리를 하고 이제 사천에서 승리를 하는데, 이 사천해전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사천에서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번에 애기를 데리고 사천에 아쿠아룸이 개장한 데 가지고 사천을 갔는데, 그 사천에 가니까 거북선이 있더라. 그래서 이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쓴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경에 갔다가 이제 선조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해서 평양에 도착하는데, 이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선조가 여기에서 이제 싸우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왜 싸우겠다고 결정을 했냐면, 전라도에서 선조를 구하겠다고 약 5만 명의 병사가 선조를 구하겠다고 오고 있었고, 평안도하고 전라도에서 평안도, 함경도에서 약 2만의 병사, 그 다음에 함경도, 평안도, 그냥 평양에 약 1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조가 자신이 있었어요. 고니씨, 이때 당시 고니씨가 쫓아오고 있었거든. 왜 고니씨가 왜 쫓아오고 있었냐면, 이게 되게 웃긴데, 여기를 보면 이게 왜 웃긴 상황이냐면,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자기 지역을 끝까지 지키는 문화가 있어.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왕이 없네. 그러니까 왕이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당황을 한 거지. 씨, 뭐야, 왕이 도망갔어?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일본이 당황한 거야. 하고 일본이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이제 왕을 잡아야 되거든. 일본 입장에서 왜 왕을 잡아야 되냐면, 일본은 빠르게 조선의 왕을 잡고 협박을 해서 조선에 있는 병력을,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일본 병력에 유입을 시켜서, 그 일본 유입을 시켜서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는 거야? 중국, 명나라로 이제 공격하려는 게 일본의 계획이었는데, 이 나라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나라는 왕이 없어진 거야.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당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니씨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고니씨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니씨가 쫓아왔는데, 이 전라도 5만 명이 지게 돼요. 이 전라도 5만 명의 병사가 용인 전투에서 지게 돼. 용인 전투에서 완전 이제 박살이 나요. 그래갖고 이제 박살이 나면서 선조가 이제 아예 피난을 가기로 결정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분조를 결정해요. 분조. 정부를 두 개로 나누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세자도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세자를 책봉을 하는데, 어떤 세자 책봉을 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소조로 나누는데, 정부를 두 개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대조는 선조가 이끄는 대조, 소조는 광해군, 이제 세자로 광해군이 책봉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고, 광해군은 강계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강계로 피난을 가는데, 지도로 보면 어디냐면은, 자, 여기에 있다가 선조가 이쪽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이쪽으로, 의주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가고, 누구야? 광해군은 이쪽에 있는 강계로 피난을 가요. 뭐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이 강계가 어디냐? 이 강계가 재밌는 게, 나중에 북한군도 이 강계로 피난을 가거든. 6.25 전쟁 때 우리나라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계까지 쳐들어갔다가 또 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곳이 강계예요. 그래서 하여튼 강계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조가 이때 피난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나라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이 한산도가 어디 있냐면 이제 통영에 있는 거죠. 통영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 그래서 이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하깃진이라고, 하깃진이라는 게 뭐냐면, 적군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우리나라 배들이 이런 식으로 하계 모양을 펼쳐서
일본군이 오면 이렇게 대포를 쏘는 거. 이게 하깃진이 하깃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기면서 남해안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이때 이제 내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한테 졌던 이유를 내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일단 조선을 잘 몰랐던 것 같아. 왕도 도망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그리고 이때 지난 시간에도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에 그 가토 기요마사라는 애가 함경도에 갔다가 임해군을 잡아요. 그 장남. 근데 이 장남을 잡았을 때도 협상을 안 해.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자기들 기준으로 본 것 같아. 사무라이 문화, 장남이면 어떻게든 살리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조선에 대한 이런 첩보 능력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전라도를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 전라도를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 조선은 세금이 나는 곳이 그 조선의 세금의 60%가 이곳에서 났거든. 하삼도라고. 하삼도가 어디냐면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전라도가 제일 곡창지대인데 일본은 요 두 군데를 장악하고 여기를 장악을 못한 거야. 전라도를. 그러니까 이 전라도를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선은 계속해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이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가장 큰 패인이었지.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의병이 일어났다는 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가장 큰 패인이야.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진주성으로 쳐들어갔는데 그게 1차 진주성 전투. 여기에서 이제 싸웠던 장군이 김시민 장군.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주성이 포위당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포위당에 있었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 요 사이에 이거는 순서가 아닙니다. 진사님들 요 사이에 의병들이 활동했어요. 여기 한산도하고 진주성하고 요 사이나 아니 요 앞에 시기에 의병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의병. 우리 책에 내가 적어놨는데 의병들이 대표적인 의병장에 누가 있냐면은 곽재우. 이 사람 알아야 됩니다. 곽재우. 이 사람은 북인 출신이에요. 북인. 이 사람이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인데 곽재우. 그다음에 고경명. 그다음에 사명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군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곽재우 장군은 이때 당시에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닌다 해가지고 홍익 장군이라고 불렀는데 홍익 장군.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의병이 등장했다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자 봅시다. 자 진사님 요거 좀 보죠. 여기에 보면 곽재우, 조원영규, 김면 뭐 이런 사람 있지.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의병 다 외울 필요 없다. 그냥 곽재우만 외워라. 의병 다른 사람들 물론 이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엄청난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험 쳐야 될 거 아니야. 인터넷 모 강사처럼 맨날 뭐 눈물만 흘리고 시험 떨어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감동은 나중에 하고 일단 합격을 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곽재우, 그죠? 곽재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책으로 보면 이제 의병들이 활약을 했고 이제 명나라가 들어옵니다. 명나라가. 그래서 이 명나라가 들어오는데 이때 당시 김시민 장군은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사망하시게 됩니다.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시고 자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평양선 전투.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평양선 전투가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 평양선 전투를 이끈 사람이 이여송이라는 장군인데 이여송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이여송하고 같이 내려온 사람이 시험에 나와. 유성룡이야. 그럼 유성룡이 싸웠나요? 그게 아니고
이 제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사내가 잘립니다. 이사내가 잘렸다기보다 사직상소를 냅니다. 이사내가 잘리고 이제 유성룡이 이제 영의정이 됩니다. 영의정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영의정은 서인 쪽에서 됩니다. 서인 쪽에서 됐다가 이제 유성룡으로 바뀌는데, 그냥 제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유성룡 선생님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나봐. 그냥 뒷일은 모르겠고, 그래서 명나라를 이제 끌어들이는데 좀 앞장을 섰어요. 서인들은 조금 명나라를 끌어들이는데 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이 아무래도 자기가 좀 명나라를 끌어들이자 했으니까, 명나라 군대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좀 나가서 맞이하고 군량도 갖다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명나라 병사들이 좀 웃긴 게, 온 거는 좋은데 올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야. 그냥 군량미도 안 들고 온 거야. 그래갖고 와가지고는 우리 보고 군량미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네들이 뭐 너희 조선을 내가 찾게 해줄게 해가지고 평양선 전투를 하는데, 이때 길잡이 안내를 해준 사람이 유성룡 선생님이야. 근데 시험에는 유성룡이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평양선 전투에 누구 찍어야 돼? 유성룡을 찍어야 된다고. 근데 평양선 전투에 유성룡이라고 시험에 나오겠나? 안 나와. 그럼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평양선 전투를 이끈 이 인물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유성룡 선생님이 했던 업적들을 나열한다고. 1, 2, 3, 4, 5번 중에.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겠지. 근데 평양선 전투를 보고 이게 뭔지를 모르면 환장하는 거지. 읽어봤는데 이호성이 나오고, 일본군은 무찔렀다. 일본군은 무찔렀다. 평양선 전투. 고구려의 마지막 전쟁이고. 그 밑에 보니까 건모잡 나오고, 답이다 하면서 막 찍는다. 이제 막 기분 좋아진다.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관련된 인물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이 이때 평양선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적을게요. 이제 벽제관 전투가 있는데, 벽제관이라는 게 어디냐면 약간 그 개성 밑에 있는 곳인데, 이 벽제관 쪽에 왔다가 명나라 병사들이 일본군하고 붙어가지고 진 거예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 이때부터 이제 명나라가 배째를 하는 거야. 아이씨, 얘네들 생각보다 센데? 야, 일단 있자. 그리고 이때부터 얘네들이 내려가지 않고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계속 죽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명나라가 왔으니까 한양도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이 한양으로 진격하고 있었어요. 전라도에 있는, 그때 전라도에서 진 병사들을 수습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권율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 이 권율의 행주산성, 행주대첩.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요새 한능검이 자꾸 문제 유형이 유출되고 패턴이 일정해지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순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 순서 나열하는 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거. 후삼국 통일 과정, 임진왜란 순서, 그 다음에 뭐 의사득약, 정미칠조약, 이거 순서 나열하는 거.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군 순서, 뭐 이런 요 4개 유형, 아니면 625 요렇게 5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행주대첩이란 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라면 여기가 한양이고 여기가 행주인데, 행주라는 지역에 우리 조선군이 주둔하고 이쪽에 명나라 군사가 오면 양쪽에서 공격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명나라 군대가 갑자기 졌다고 배짜라고 누워 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왔다가 진격을 안 하니까 갑자기 일본 군대가 이상하네 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군대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는 명나라 군대를 믿고 있다가 일본 군대한테 5만 명이 우리나라 병사 1만 명을 포위해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 피난민들도 한 10,000명 있었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때 여기 행주산성에서 막 활 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와가지고 돌도 옮겨주고 활도 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유명해진 게 이게 행주치마. 치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이게 그 유명한 행주대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군도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 이제 명나라랑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양을
돌려주게 됩니다. 휴전 협상 과정에서. 자, 이때부터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 이 휴전 협상에 우리나라랑 빠집니다. 그래서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빼고. 그래갖고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데 이 휴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휴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이거 다시 얘기해야 돼. 휴전 협상을 이제 한다는 말, 이제 휴전을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휴전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휴전을 협상하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2차 진주성 전투를 벌려요. 그래서 2차 진주성 전투 때 이제 그 유명한 농계가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차는 싸워서 이겼고, 근데 김시민 장군은 죽었고, 2차는 졌는데 거기에 총대장이 기생을 불러서 춤을 추다가 남강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생 중 한 명이 그 일본 군인을 끌어안고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농계야. 농계. 전라도 남원 여잔데 이제 진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2번에 이때부터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갑니다. 휴전 협상. 예, 휴전 협상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휴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탄핵을 받게 되죠. 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이제 가두게 되죠. 고문하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순신 장군 보고 이제 이런 거야. 이때 당시에 휴전 협상을 했는데, 이 경상도 지역의 땅은 이제 일본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경상도 지역의 땅을 못 찾았어요. 결국은 이 휴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땅을 일본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땅의 기지가 어디였냐? 부산이었다고. 근데 이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 보고 이제 그 선조가 나가서 싸우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일본군이 못 쳐들어오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남해안에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이긴 거지, 부산 앞바다에 망망대해에 나가서 싸우면은 난 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속된 말로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오늘로 얘기하면 얘가 내 부하인데 일을 너무 잘해.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나보다 더 잘해. 근데 또 얘가 얘기하는 건 또 다 맞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이순신보다 잘할 수 있다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한 명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조선 수군의 장군으로 시켜주면 이순신 장군보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선조의 말을 안 들었다는 제목으로 이제 탄핵이 되고, 이제 원균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순신 장군 물러났다는 말 듣고 바로 전쟁이 터지는데, 그게 정유재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이제 선조가 화나가지고 그 원균이라는 사람 보고 부산 앞바다 가서 막으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 부산이 일본군 기지라서 막막했거든. 그래서 이제 못 간다 하니까 이제 선조가 얘를 두드려 패요. 그래갖고 이 원균이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해요. 출전을 했다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옵니다. 그게 바로 칠전량 해전인데,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이때 당시에 조선 수군 15,000명, 거북선 세대를, 그 다음에 판옥선 150척을 이제 시원하게 말아먹고 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한 7년 6년 동안 키워놓았던 거를 이제 시원하게 말아먹고 옵니다. 그 여기에서 나온 배가 이제 12척인 거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12척 갖고 싸운 게 그 유명한 15번째 바로 명량해전이 되는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명량해전이 시험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능검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능검에 잘 봐요. 명랑해전 12척하고 울돌목이라고 나왔어요. 울돌목. 이 울돌목이 어디냐면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나는 이순신 장군 제일 멋있는 전쟁이 그 명량이라고 봐요. 난 솔직히. 왜냐하면 진짜 이건 무에서 유를 만든 거거든. 한산도는 이미 자기가 다 갖춰진 거 같고 거북선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진짜 그 이순신 장군한테 새로운 부하들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할 때는 자기랑 기존에 호흡을 맞추던 부하들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진도 울돌목 여기 근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바로 뭘로 나올 것 같아요. 삼별초의 항쟁하고 이제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진사님들 삼별초의 항쟁.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한번 집사람이 얘기해달라 해서 설명해 줬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오빠 선조는 이순신도 있었고 권율도 있었고 이황도 있었고 이이도 있었고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좋은 선수 갖다 놔도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정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진짜 좋은 인재들이 많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일본군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돌아서 서울로 진격하려 했는데 여기 좁은 길목과 물길을 이용해서 일본군 333척을 우리나라 군 13척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2척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로 이제 격파를 한 거예요. 이 명량은 시험에 나옵니다. 명량은 자주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성 전투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울산성 전투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거 유성룡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운 거거든. 그래서 유성룡이 울산성에 가서 싸웠다가 이때 당시에 졌어요. 일본군한테.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오고 울산성이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울산성 자체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울산성이 보기로 나오는 거야. 왜 보기로 나오냐면 지난번에 한능검에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울산이 시험에 나왔다고. 그럼 울산하면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항구 울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시대에 울산 방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울산성도 하나 있었고 그럼 삼포계항 부산 울산 진해 이렇게 개항했잖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거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일하게 점령 못한 부하가 있었는데 그게 랭킹 2였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일본 군대 철수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좀 요거는 좀 길게 설명할까요? 노량해전인데 노량해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유성룡이 사직상소를 냅니다. 이 사직상소를 낸 이유는 양반 지도 체제를 흔들리게 했다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탄핵을 받게 되고 유성룡도 변명하지 않고 바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몇 번이나 잡았는데도 물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선조가 유성룡을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유성룡이 선조를 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이 이제 안동으로 자기 고향이 원래 안동입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 고향 마을이
바로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선생님이 영의정 할 때 자기가 정책을 펼쳤던 문서들을 다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이런 거야. 내가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 시대 대통령 할 때 결제했던 문서들을 다 들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책으로 낸 거야. 그럼 이거 공문서 위조로 이거 완전히 징역이에요, 징역. 근데 이제 유성영 선생님이 이걸 하여튼 들고 내려와서 이제 그걸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징비록이라는 책입니다. 징비록.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되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노량해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까 이제 조선군은 철수하는 이제 일본군을 향해서 공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때 명나라가 갑자기 조선 군대 보고 공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명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한테 이제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명나라 군대가 명령을 하니까 이제 조선 군대가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의 남자만 이제 쫓아가죠.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쫓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고니시 유키나와가 있는 순천성을 공격을 했다가 그 시마치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마치 부대랑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에게 총에 맞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역사학계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이순신 장군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아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그런 돌격설. 그러면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이 그 자살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살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둔설. 이순신 장군의 묘가 10년 뒤에 이장을 합니다. 그때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좀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설을 믿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 그래도 광화문에 있는 그 영웅께서 그렇게 운둔하고 돌아가셨다 하면 우리나라 영웅이 너무 슬프지 않겠어? 난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고 좀 난중일기를 봐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이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보면 명량해전 때 그 고문 그 명량해전 그 터지기 전에 탄핵받아서 쫓겨났다 했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 엄청 고문당하거든요. 그래서 육신도 망가져 있는데다가 어머니가 자식이 고문당하고 있다니까 아들 보러 오는 길에 돌아가시거든요. 노환으로. 그리고 명량해전 준비하다가 막내 아들이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거의 피폐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겠어요? 그 군대에서 뭐 다른 사람들도 군대 갔다 온 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한 병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그걸 계속 지휘관이 맨날 전쟁이 이긴다고 한들 그걸 계속 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걸 7년 8년 동안 여러분 진사님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7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도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아마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님의 배가 갑자기 돌격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장군님의 배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돌격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크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왜 우리는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승전결이 확실한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성공을 했고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고 과거 시험에서도 바로 승진하지를 못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영웅.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드라마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부산 함락.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게 제일 첫 번째고 충주 탕금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한산도는 그 하객진이 시험에 나옵니다. 하객진.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득점 문제로 1차 진주성, 2차 진주성 문제가 나왔는데 1차는 김시민, 2차가 농계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성 전투도 시험에 나오고, 권율은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훈련 도감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내일. 왜냐하면 내일 유성영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명량, 노량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순서 나열할 때 제일 마지막은 노량입니다, 진사님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고, 오늘 라이브 수업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 내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